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한숨 나오는 세레머니 탑 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세레머니 하다 부상. 2023년 3월 22일 베트남 유스축구에서 골을 넣고 호날두 세레머니를 하다 부상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비트는 셀레브레이션 동작을 하다 부상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과거 2017년 함부르크의 니콜라이 밀라는 분데스리가 개막 경기에서 팀의 결승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펼치다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면서 거의 시즌 아웃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고, 함부르크는 이 시즌 2부 리그로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십자인대 부상 당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2년 동안 함부르크 최고의 에이스였다가 이 잘못된 세레머니 부상 한 번으로 선수 생활이 꼬여버린 니콜라이 밀라는 3년 뒤 은퇴를 발표해야 했습니다. 9위는 감독은 왜 때려. 2023년 3월 23일 브라질 미네이루 챔피언십 준결승전 아메리카 MG와 크루제이로 대결에서 아메리카 MG의 알루시우 선수가 프리킥으로 엄청난 득점을 해냅니다. 그리고 득점 후 그는 리그에서 보기 드문 골 세레머니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즉시 벤치에 있는 팀 동료들에게 달려갔고 두 명의 선수가 알루시우의 태클을 피해야 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독 바그너 만치니 감독을 때리는 퍼포먼스를 펼쳐 보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알루시우가 2021년 12월까지 중국에서 뛰다 아메리카로 온 4개월 동안 공백기로 인해서 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치니 감독은 곁에서 그에게 끊임없이 자신감을 불어넣어 줬기 때문입니다. 34살이었던 알루시우는 은퇴를 생각을 하던 차에 만치니 감독은 컵대회 준결승전에서 알루시우를 중용을 했고 두 골을 터뜨린 것입니다. 고마움에 대한 폭행이었다고 할까요? 8위는 골키퍼도 퇴장. 2014년 2월 24일 폴란드 리그 레반 대 커발라의 경기, 레반의 골키퍼 루카츠 사벨라는 이날 엄청난 세이브로 팀을 구해내는 명장면을 만들고 있었죠. 세이브를 할 때면 오른쪽 주먹을 불끈 위로 치켜 올리면서 자신감을 표한 것입니다. 팀이 PK를 허용을 했지만 이마저도 사펠라는 신들린 방어로 막아냅니다. 문제는 다음 장면, 또 똑같이 오른손을 치켜 올렸지만 여기에 왼손이 부적절하게 반응하면서 순간 감자를 먹이는 모션이 되어버렸고, 심판은 이를 보고 급하게 뛰어옵니다. 심판은 그의 도발적인 행위를 보고 퇴장 명령을 내립니다. 서양에선 엿먹을 하는 뜻의 손 제스처에 대한 강한 제재 조치였습니다. 7위는 인간 지렁이. 얀 반덴버그는 2016년부터 벨기에 베스르호세의 선수였는데 2021년 프로 무대에서 정말 보기 힘든 셀레브레이션으로 주목을 받습니다. 경기 후반 64분 수비수인 그가 30m가 넘는 거리에서 절묘한 슛으로 득점을 기록을 했고, 그 득점에 걸맞는 기괴한 행동, 지렁이 셀레브레이션을 펼친 것입니다. 평소 수비수였던 반덴버그는 인터뷰에서 정말 뜻없는 장난 같은 세레머니였다. 가끔 운동하다가 같은 팀 동료가 이 같은 액션을 취했는데 그 친구가 경기에 한번 써보라고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6위는 안도의 한숨. 도약하기 전엔 꼭 주변을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2019년 3월 10일 일본 J리그에서 골을 넣은 후 세레머니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브라질의 스트라이커 앤더슨 로페스 이야기입니다. 비교적 신생 클럽이었던 곤사도레 사포로가 일본 1부 리그에 입성을 하고 2018년 4위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내자 홈팬들은 어느 때보다 팀을 기대했습니다. 개막 경기에서 홈 데뷔전을 가졌던 로페스는 이 경기에서 후반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삿포로돔의 광고판을 넘는 과감한 세레머니를 펼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장벽 반대편에 3m 높이의 난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결국 콘크리트 아래로 추락을 합니다. 크게 다쳤을지도 몰랐을 대형 사고였지만 다행히 로페스는 먼지를 털고 경기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5위는 총성이 울리는 세레머니. 프로축구 경기에서 총기가 동원되는 게 섬뜩하긴 하지만 실제로 등장하는 팀이 있습니다. 북미 1부 리그 팀인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 팀명부터 독립혁명을 의미하는 깊은 뜻을 가진 이 팀은 홈 경기에서 득점할 경우 민병대로 분장한 응원단들이 총을 발포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경기장에 들어온 이라면 한 번에 6발의 동시 발포되는 머스킷총의 소리에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민병대 코스프레를 하고 총을 발포한 이들은 이 도시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 축구장 등장 이전 미식축구에서 먼저 동원될 정도로 인기 스타입니다. 다행히 쓰이는 총에 실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화약이 쓰이고 있으며
이 민병대 행사는 1996년 미식축구 행사 때부터 시작된 꽤나 오래된 행사입니다. 이들이 정식으로 1등을 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배송관리자, 약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다른 직종에서 일하다 잠시 봉사차 온 것이죠. 단 질레트로부터 약 10만원 정도의 허약감만 받고 있습니다. 4위는 격하고도 아픈 2022년 3월 23일 아약스와 페예노르트의 경기. 이 두 팀의 라이벌전은 3대2의 스코어가 날 정도로 매우 치열했고 사건은 후반 추가 시간에 발생합니다. 안토니는 후반 86분에 극적인 결승골을 넣고 상의를 벗어 옐로우 카드를 받는 상태에서 상대와 경합 중 부상을 당해 넘어졌고 다시 금방 그라운드로 복귀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두산 타디치 선수의 등장. 두산 타디치가 갑자기 안토니를 다시 땅에 눕히면서 사건은 발생합니다. 페예노르트의 감독 아르네 슬롯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어 보였고 심판은 다시 땅에 누운 안토니에게 시간을 끄는 행위로 봐 추가 옐로우 카드를 꺼내 보였습니다. 두산 타디치 입장에서 매우 아픈 상태라는 일종의 제스처를 취한 행동이었지만 동료의 퇴장을 유도해버리는 최악의 순간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차라리 안토니를 그라운드에 눕힌 타디치가 카드를 받았다면 아약스 입장에선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타디치는 경기가 끝난 뒤 이런 말을 남깁니다. 데니 심판은 네덜란드 최고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고 안토니의 부상 장면에서 반드시 페예노르트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를 꺼낼 것으로 생각을 했다. 땅에 눕는 세레머니 역시 항의의 일종이었다. 어쨌거나 경기는 그렇게 아약스의 승리로 끝이 났고 안토니는 그라운드에 돌아와 승리를 자축합니다. 또 이 승리 세레머니는 훗날 축구팬들 사이에서 드래곤볼의 마인볼을 연상케 한다는 밈을 받게 되었습니다. 3위는 골 넣고 퇴장. 가끔 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펼치다 퇴장을 당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 골을 먹고 퇴장을 당하는 어이없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9년 칼스루헤 대 하노버의 경기에서 말입니다. 하노버의 골키퍼 칠러 골키퍼는 상대팀 선수 고든의 골을 허용한 뒤 나오는 공을 펀치로 치려다가 그만 고든의 복부를 강타하는 다소 억울한 상황을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극장골이 터지고 골키퍼까지 동시에 퇴장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 칠러 골키퍼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경고를 미리 받은 상태였기에 추가 옐로우 카드를 받고 퇴장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칠러 골키퍼는 고의가 아니었다면서 주심에게 억울함을 호소해봤지만 소용없었죠. 2위는 친정팀을 향한 세레머니. 불량TV 단골 손님 아데바요르의 역주행 세레머니를 이 주제에서 빼긴 곤란해 보입니다. 도발 세레머니의 끝판왕격인 아데바요르가 2023년 3월 22일 39세의 나이로 전격 선수생활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아스날 생활을 하다가 2009년 맨시티로 팀을 옮긴 아데바요르에게 아스날 악성 팬들이 너희 엄마는 창녀고 너희 아빠는 코끼리를 닦는다네 인종차별적이며 엄청난 가족력을 퍼부었고 이에 질세라 아데바요르도 친정팀 아스날전에서 극적인 골을 넣고 원정 아스날 팬들이 있는 곳까지 끝까지 뛰어가서 세레머니를 펼칩니다. 결국 아데바요르는 2경기의 출장 정지에다가 4천만원의 벌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워크, 날아오는 쓰레기, 선수의 강심장까지 10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여전히 세레머니계의 전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보싱화의 우승 세레머니. 세계 축구에서 가장 큰 무대인 유럽, 그 유럽 최고의 클럽을 가리고 정상에 서기 위해 많은 선수들은 챔피언스 리그를 꿈꿉니다. 따라서 챔스 우승컵을 든다는 것은 최고의 클럽의 선수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많은 선수들이 이 우승컵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2012년 첼시 소속의 보싱화도 첼시가 유럽 정상에 서면서 우승 멤버가 되었고 세레머니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통상 우승컵은 주장이 들기 때문에 드록바가 존 테리, 램파드가 먼저 들 수 있게끔 보싱화를 1대1 마크하고 있었죠. 그런데 순간 빈틈과 혼돈이 발생하면서 결국 보싱화의 손이 트로피에 닿고 말았습니다. 클럽의 가장 위대한 순간을 보싱화의 세레머니로 찬물을 붓고 말았는데 보싱화는 챔스 우승뿐만 아니라 2009년과 2012년 FA컵 우승 세레머니 당시에도 센터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과거 포르투 시절 챔스 우승 때도 세레머니를 하려고 센터로 왔던 전적이 있던 선수였습니다. 이후 우승 시상식을 망친 이들에게 A 선수가 보싱화했다라는 신조어까지 붙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1세기 세계 축구를 선도한 사람 중 하나로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 자신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말을 실천 중인 축구계 마이스트로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